10월 6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86일째입니다. 1286일째. 오늘 제가 감성적인 좀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울고 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울고 있다. 고로 대한민국이 울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뭐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매일 눈물 흘린다는 게 아니고 이 속으로 아마도 모두가 울고 있을 겁니다. JBC 뉴스를 운영하는 저 역시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 티를 안 내서 그렇죠. 지난 4.15 총선 전에 제가 대구 달서 그 조원진 대표 지구당 사무실에서 당시 이제 제가 3일 대구에 머물면서 조 대표를 첫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조 대표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 밤늦게 지구당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요. 몸이 파김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휴지로 이제 콧물이 나왔는지 이렇게 코를 탁 푸는데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코피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것들이고 몸이 피곤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낙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조 대표 거침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정계 은퇴해야죠 하더라고요.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정계 은퇴보다는 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대학 연구소에서 좀 쉬시면서 공부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에 답변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정계를 은퇴해야지 이 말이 조원진 대표의 진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계 은퇴를 하지 못했느냐? 지금 잠깐의 대한민국이 조원진 대표를 정계를 은퇴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지금 잠깐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조원진 대표를 정계 은퇴하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잠깐의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 조원진 대표가 없었다 그러면 나라가 더욱더 망령의 길로 빠지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조 대표가 없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마치 망할 것 같은 그 느낌들. 그래서 사실 이 여러분들 모두가 조원진 대표를 원했습니다. 조 대표 박근혜 대통령 총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옴으로써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공화당이 보수파 분열이라는 그런 이 흑색 선전에 희생양이 되고 또 조원진 대표는 거기 모든 유탄을 다 맞았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조원진 대표 이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조 대표를 향해 가지고 보수파를 분열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이 땅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기회주의 우파들도 다 조원진 대표를 향해 가지고 비방과 비난을 쏘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게 들어왔던 자들도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은 18일 만에 기어나가고 또 한 사람은 간을 보다가 거의 7개월 만에 당을 아주 속뜻밭으로 만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런 조 대표가 참 어떻게 했는가. 저는 지난번 이 총선 끝나고 낙선하고 전국을 돌던 조 대표를 이 충청도 이 낚시터에서도 만나고 저 사진에 놓은 낚시터입니다. 충주댐 부근이죠.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도 만나고 몇 차례 만나면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가시발길로 가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소 대표 대한민국 3선 의원이면요 국무총리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눈을 감고 예면했어도요. 아마 조 대표는 지금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 후보론까지 거론되고 아마 당내 원내대표는 그냥 거머쥐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이 진실과 정의와 어떤 자유를 지킨다는 길들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장 우리 공화당 일부 당원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가 조 대표에 대한 비난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너무 많이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조 대표에 대한 비난을 한다, 비방을 한다. 또 내부에서 조 대표를 또 무시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제가 눈으로 일일이 하기는 아니지만 제 감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기자 생활 나이롱 뽕을 하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지금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뭔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지금 물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방송을 하려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 또 없는 사실을 JBC 뉴스가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방송하지 않느냐라는 것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또 우리 공화당이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차피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반성도 할 건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갈 건 가고 틀 건 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폭풍 전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지금 와중에 있어서 누가 좋다, 누가 싫다. 우리 공화당은 기호품이 아닙니다. 기호품. 우리 공화당은 음식물이 아닙니다. 맛있고 맛없다. 찌개를 잘 끓였다 안 끓였다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땅의 대한민국 민초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이것이 우리 공화당 자체를 자신의 어떤 기득권 유지, 어떤 새 유지를 위해서 있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언론들, 대한민국에서 다른 언론들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선서를 하면요, 아마도 여러분들 상당히 공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곁에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고 여러분들 곁을 함께 같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 먼 발치에서 객관적인 그리고 제3자적 입장에 있어서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또 기사를 적고 방송을 할 때마다 우리 공화당을 어떻게 하면 쪼다 더 알리고 보다 더 우리 공화당을 국민 속으로 파고들게 하는가에 대한 주안점을 두면서 이제까지 방송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JBC 뉴스가 우리 공화당의 방송인이 또 조은진 대표를 옹호하는 방송인이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쪽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 반 조은진, 반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JBC 뉴스 오는 10월 18일이면 창립 8주년입니다. 8주년. 아마 대한민국 유튜브 중에서 창립 8주년 맞이한 유튜브가 없을 겁니다. 그게 원조입니다. 원조 방송이 떠나지 않고 비록 구독자 수가 98,300, 10만에 약 1,700명이 모자라지만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고 또 구독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JBC 뉴스를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구독자를 스스로 거부합니까? 왜 구독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제가 구독에 대한 프로모션 저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의 어떤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그래서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방송이고 민초들을 지지하는 방송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을 원하는 방송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원하는 방송입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이면요 들어와서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거운 얘기가 아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방송하는 거니까요. 너무 깊이 있게 또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조원진 대표가 울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울고 있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착한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기자 생활을 거의 보니까 30년을 했던데 30년 동안 우리 공화당에 있는 당원들처럼 맑고 순수하고 착하고 깨끗한 분 보지 못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와 진실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위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좀 악독하고 마음에 뭔가 모르는 이중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좀 더 과시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느 미친 놈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뭔가 모르게 영특하고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면요, 저 우리 공화당 지지 안 합니다. 우리 공화당 지지하면요 배고파요. 우리 공화당 지지한다고 뭐 떡과 우리 공화당 지지한다고 빵이 우유가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공화당은요 배고픈 정당입니다. 하지만 배고프더라도 우리 공화당만큼 이 정신적인 만족과 또 정신적인 이 즐거움을 주는 정당은 없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빵으로, 우유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건 물질적 만족도 있지만요, 정신적인 만족도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만족은 바로 진실과 정의가 꽉 찬 하나의 인간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그런 마저도 없다 그러면요, 어느 미친놈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저도 욕 많이 들어 먹습니다. 저도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비난, 비방, 비판 이런 것들요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우리 공화당을 외면할까 떠날까, 그리고 그 눈물 자국을 남기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까라는 그런 패배주의가 무술 따름입니다. 어쩌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그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의 특성 속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우파는 분열로 나간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명언들, 그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열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이 좌파 독재 정권이고, 또 이 국민의 역적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분열이 되고 스스로 내분이 생겨가지고 깨지기를 바라는 게 이 국민의 역적당의 아마도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욱더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 당원들 모두가 똘똘 뭉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도 1286일째 불법 인신 감금이 되어 있고 사기 탄핵을 당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영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가 구속되어 있고 자유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예면하고
이것을 버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이 말하는 탄핵을 묻고 가자, 저들이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켜도 된다라는 그 논리에 빠져든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가을. 날씨가 참 좋은데요.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이 공무원 아들이죠. 북한에 총살당한 소각당 공무원 아들이 문뻥에게 이제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죽임 당할 때 문재인은 뭐 했느냐. 대통령님 자녀라 그러면 그랬을까. 그 구질구질한 편지를 읽으면서요. 참 제 자식 같고 제 모습을 투영하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그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항상 이제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할 나이인데요. 이 고등학생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어린 아이를 껴안아주지 못하고 쓰다듬어 주지 못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아마도 저 학생도 매일매일 통안의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한순간 사라지고 총살 소각당하면서 저 친구의 어떤 저 아이의 가슴에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버지 시신은 찾을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깨문 쓰레기들은 월북자인데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조롱의 글들을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개 돼지처럼 총살당하고 시선을 불태운 이 손이 잘한 짓이냐라는 어떤 주의가 있지만, 이 아버지는 지금 도박도 하고 빚도 지고 이혼해서 힘들어하면서 뭐 월북했는데 왜 네가 그딴 편지로서 우리 달님을 욕보이게 하느냐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현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죽은 사람의 자식과 죽은 자들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하지만요, 저는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빕니다. 그 아무리 악독한 자더라도 죽은 자 앞에서는요,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자신은 괜찮지만요, 그 다음 자손 혹은 주변인들한테는요, 화가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장의차가 앞으로 지나가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좋은 데 가소서 명복을 빕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보거든요. 산자의 도리라고 봅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은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모르지만 저는 천벌을 받을 거라 봅니다. 천벌. 참 요즘에 여러분들도 나오나 테스 형 잘 듣죠?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만 하여도
죽어도 또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라는 말들. 죽어도 오는 내일이 즐겁다고 해야 되는데 테스 영의 나훈아 가사에서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힘드는지, 아마도 이 세상을 가장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아마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조원진 대표라고 봅니다. 저는 조원진 대표를 보면요, 같은 남자 입장이지만 마음이 애잔합니다. 뭔가 굉장히 터프가이처럼 보이고 마초 같은 이렇게 보이지만요, 또 이렇게 막상 또 이야기하다 보면 잔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말 그대로 아주 순박한 그냥 그 동네 담뱃집 살집 아저씨 같아요. 낚시하러 가지만 낚시 하면 또 제가 잡는 거 못 봤습니다. 하지만 낚싯대를 꽂고 있습니다. 조 대표의 낚시는 낚시가 아니고 새우를 낚는 거겠죠. 아니면 저 바다 강 속에 있어서 향후에 펼쳐질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고기를 잡으면 또 다 놔주더라고요. 그런 어떤 순수하고 소박하고 착하는 그런 분들이 또 달라져요. 또 무대에 올라가면 조 대표 또 사자를 토해놓는 모습은요, 아마 문재인 정권 오금을 질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잠깐만 이제 조원진 대표에 대한 당 내부에 있어서도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 또 특히 반조원진 쪽에서는 지금도 역시 많이 비난을 합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이 비판과 비난과 비방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두고 싶어요. 저는 조원진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요, 그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판 비난, 정치인은 비판 비난을 먹고 삽니다. 비판 비난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정치인입니까? 지금 조 대표와 함께 이제 지난 총선에 있어서 당선한 김용판 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있는 동 맞는 동 지금 국회의원 활동하고 있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대구 달서병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요, 유권자들은 지금 김용판 선생이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요, 욕 안 들어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솔직히 비싼 밥 먹고 욕 들어먹는 거는요, 싫어요. 저도 욕 먹는 거 싫어요. 욕 들어먹을 짓을 하고 욕을 들어먹는다 그러면 스스로 뭐 내가 욕 들어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욕 들어도 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욕 들어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욕을 들어먹는다, 그것은 인신공격입니다. 그것은 비방입니다. 그건 모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원진 대표가 지난 총선에 있어서 낙선하지 않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러면 그렇게 만만하게 뭐 일부 사람들이 대하고 만만하게 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요, 뭐 국회의원 한 명도 데리고 오지 못했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느 국회의원들이 우리 공화당 입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요,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과 모든 직을 다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에 들어왔던 H씨, A팀 문수씨가 우리 공화당에 왔다 갔습니다. 그분들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잘 봤지 않습니까? 가장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탄핵무효를 외쳤던 전현직 의원과 이런 분들도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가지고 소위 분탕만 하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요, 차라리 우리 공화당에 저는 이 개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 10명보다는요, 민초 3사람이 더 낫다고 봅니다. 또 조원진 대표를 향해 가지고 당을 사당으로 이끈다라는 것. 그러면요, 조원진 대표 물러나라면 되잖아요. 조원진 대표가 당을 사당으로 이끌고 싶어서 이끌었겠습니까? 예? 저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당대표 나오고 싶지 않다고. 지난 그 7.4 전당대 앞두고요. 그냥 쉬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대표로 만든 분들이 누굽니까? 무대 위에 다시 세웠던 분들이 누굽니까? 조원진 대표보다 이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과 가장 잘 싸우고 조원진 대표보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가장 많이 외쳤던 그런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요, 제가 내일이라도, 오늘 아니 당장이라도 조 대표 만나가지고 조 대표 물러났어요. 그냥 물러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게요. 가장 조 대표보다 모든 걸 다 던져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난 정치인은 저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JBC 유수가 조원진 빠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 목소리를 내지 않고 또 우리 공화당 민초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정치인이라 그러면요, 또 민초들이 역으로 조원진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고 지지하고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굳이 조원진 대표를 제가 지지하거나 이렇게 방송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요, 정치부 기자생활 때 제법 했습니다. 저런 정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조원진 대표를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잘 모르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냥 대구에 있는 한 정치인이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있었죠. 대한민국에 저런 정치인도 있었네? 이야, 저런 모든 걸 버리는 정치인이네? 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정치인이네? 저 사람 뭐지? 처음에는 굉장히 의구심 생각했습니다. 아니, 기득권에 있는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다 놓고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새벽에 새벽 해가 뜨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것처럼요, 모두가 다 그렇게 모른다 했는데 조원진 대표만큼 앞장서서 이 잘못된 것들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라는 느낌들. 그렇습니다. 그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지금 힘든 사람이 저는 조원진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시키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 아직까지도 1286일 동안 인신감금을 시켰던 그 죄책감, 그리고 당원들에게 늘 미안하고 당원들을 고생시키고 가시밭길로 이끌어왔던 그 죄책감, 그 미안함들, 그리고 동지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그렇다고 뭐 넉넉하게 당이 넉넉합니까? 당이 살림이 풍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씹어대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가정의 어떤 것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권과 한판 승부를 펼쳐야 되고, 어떤 이 지도자라는 것은요, 고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결단을 내리는 선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저분이 얼마만큼 고뇌를 하겠습니까? 조원진 대표 술 좋아합니다. 저도 술 좋아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약한 사람 없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다 선해요, 사람들이. 저는 조 대표를 볼 때마다요, 제 마음속에서는 다 내려놓고 좀 시소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 대표 말대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입니까? 누가? 당 내부에서 보니까요, 입은 있고 행동은 없습니다. 그저 탓합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는 많은 남성 동지들도요,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수막 개첩회로 간 분들 보면요, 여성분들이 앞장서 현수막을 개첩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할 일과 남성분들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입은 살아 있습니다. 입으로 애국합니까? 무슨 그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은 분들은요, 다수를 이해했어요. 떠나세요. 떠나면 됩니다. 저는 일찍이 우리는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해의 역사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치,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자들의,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잔혹한 폭력을 묵인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잔혹한 지금 현재 인신, 강금, 불법 인원성들을요, 외쳤던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눈빛이 지난 4년을 걸쳐 가지고요, 달라졌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제비실수도 이렇게 방송하는 가장 급선무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만큼 절실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구출과 탄핵 무효는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행동. 최소 우리는 탄핵 무효가 이루어져야 되고 구출이 되어야만 민주주의가 회복된다는 것들입니다.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체제 전쟁이다. 이 체제 전쟁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냐 민중민주주의냐라는 대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 민중민주주의 세력들이 일으킨 쿠데타의 희생당인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고, 민초들은 우리 공화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방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조원진 대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 공화당을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요, 똑같아요. 그런 배신자들과. 김무성의, 유승민의 배신은 더티한 더러운 배신이고, 그분들의 그런 발언들은요, 아름다운 발언인지 압니까? 배신적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생육신과 사육신을 일본의 사례에서 봅니다. 일본 큰 영주가 작은 영주를 깔보고 무시하고 하다가 그 자존심이 못 견뎌가지고 그 작은 영주는 할복을 했습니다. 그 출근을 잃은 작은 영주 백성들은요,
할복한 주군의 어떤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밤이면 밤마다 이를 갈고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또 그런 것들을 외부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기생집을 왔다 갔다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3년이 지나가지고요, 약 50명의 작은 영주를 모셨던 그 사무라이들이 큰 영주를 습격해가지고 바로 그 영주를 죽이고 그 영주를 지지했던 자들을 다 죽이고요,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 사람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50여 명의 작은 영주를 지지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모두가 활복 자살을 했습니다. 그 영주의 자존심과 치욕을 지키기 위해서 3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닦은 영민들은요, 오늘날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는 조원진 대표고 그분들이라 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 분들 만 3년이 지난 4년째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존심과 치욕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갈고 또 그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투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그 투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탓하는 것, 투정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또 눈물마저 사치라 봅니다. 지금 가을에 뭉게구름 보는 것도 사치입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사치랍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눈물이요, 때로는 싫어요. 왜 이 땅에 민초들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침묵을 하고 있는 자들, 구속에도 침묵하고 억압에도 침묵하고 그리고 다른 탄압에도 침묵했던 위정 기회주의들,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눈물 흘린 장본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타깃의 공격은 그들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칼날은요, 그들보다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1만 분의 1 고초와 탄압을 겪었다라는 분들 있다 그러면요, 당신들 마음대로 욕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비난하고 다니고 당신들 마음대로 투덜거리고 당신들 마음대로 탓하세요. 나는 그분들에게는요,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되달라, 태극기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 함께 가자, 우리 동지들이여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그대들의 어떤 큰 결기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다 라고 지켜세우는 발언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들을요, 그런 자들은 역시 문재인 좌파 정권의 감히 말하지만 2, 3중대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국민의 역적당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2중대라고 봅니까? 그것은 탄핵에 있던 사탄파들이 거기 있고 그 사탄파들을 지지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던 그들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패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금의 모든 것들을요, 내 감정, 나의 사소한 기분들, 나의 사소한 이익들, 나의 사소한 이 근익을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모든 게 붉게 물들어졌을 때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아가리에 들어가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그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모든 탐욕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욕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이 사회는 허약한 지식인들의 비분간개함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침묵을 깨는 자들도 없습니다. 오직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에 있는 대다수의 많은 양심적, 애국적 동지들이 그 침묵을 깨고 있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 탓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죽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죽어간 것도 가장 먼저 입을 열어야 될 그 혜택을 받았던 자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비겁함과 나약함에 진짜 역겨움이요. 마치 침묵하는 사회가, 침묵하는 지식인이 우리 사회는 지식인인 양 대접을 받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도요, 배신과 기류의 시류에 따라 바뀌는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난 총선에 미통당을 지지했지만 거기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또 다시 와가지고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 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지받지 못하고 저기도 지지받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공화당을 공격하고 조원진 대표를 공격하고 그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첩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요, 공격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 내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공화당을 비판이 아닌 비방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속속 다 공개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다 떠나간다고요? 떠나가면 당이 무너진다고요? 천만입니다. JBC 뉴스는요, 끝까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그렇다고 뭐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떠나간다고요?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도요, 끝까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갈 사람은 가야죠. 그런 자들과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은 떠나가더라도요, 내버려 두십시오. 어차피 그런 자들이 이게 있으면요, 선한 사람들이 저는 물들어 봅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첩자들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이 설마 그렇게 할까?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 섬뜩함으로 바뀌고 있고요. 사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요, 참 두렵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예전에 제 제일 친한 분들하고 오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파기를 시켰습니다. 거의 공직에 있는 분들인데요, 거의 공직자에 있는 분들인데 제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거의 인연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대처지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잡고 떨어지는 낙엽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제 한 분이 그 말 하더구만요. 애국을 하다 보면 다 적을 주고 척을 둔다는 말들이, 제 스스로도 만남을 스스로가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내가 선생님하고 술 한잔하고 싶은데 한 소주 한잔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저는요,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지금 저하고 깊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지만 그분들하고 술잔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그런 민초들하고 술잔을 기울이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과 날조된 왜곡과 정오, 분노, 이글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인 눈들이 지금 지배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주관성으로 바뀌어버리고요. 진실이라고 말하면요,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에 동조하면 내 편이고 박수를 쳐줍니다. 결국 사탄이 선한 사람들 정신과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미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우파 국민에게도 들어앉았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밀어내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되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붕탕을 치는 자들과 이런 악인들이 논리가 더 인정받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간 자리에 사탄과 악인이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과 사탄의 혀끝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돌파 매질을 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우파의 어떤 그런 모습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한민국을 구해주기 위해서 왔던 조은진 대표와 이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그런 우리 공화당 민초들을 향해 가지고 비아냥과 조롱과 그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나 저는 우리 공화당에 있는 조은진 대표와 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을 존중합니다. 비판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은 맞섰습니다. 그들은 지난 4년 동안 맞서왔습니다. 물론 4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고 허무와 또 거기에 따르는 허탈함이 있고 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좌파 권력들이 정신과 일상을 교묘하게 조정할 때도 그들은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맞섰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깨뜨리면서 그들은 태극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투쟁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들은 그 편안함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명예의 몸에 대한 인신강금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JBC 뉴스에 대해서요. 우리 공화당 지지방송인이 조은진 방송인이 저 비난 빨리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은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고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이고 또 대한민국의 얼굴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JBC 뉴스를 또 박근혜 대통령의 박파리 방송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요 JBC 뉴스는 뭐 늘 이야기하다시피 이 문재인 정권이 끌어내리면요 JBC 뉴스도 그냥 더 이상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JBC 뉴스도 한 2년 정도, 한 1년 6개월 정도 2020
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3월 달에. 5월 달에 대통령 취임합니다. 그 대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끌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JBC 유수도 10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했으면 저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저 제 갈 길 갑니다. 이것은 제 신념이고요. 아이고 뭐 JBC 유수 구독자들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죠.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10년의 마스 동안 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요. 저는 10년 동안 지금 8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8년 동안 걸으면서 단 한 번도 옆으로 빗나가고 젖눈질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가을에 멋도 내고요. 가을에 소주 한 잔도 마시고 싶고, 가을에 또 예전처럼 트렌치 코트 입고요. 깃대도 쓰고 나가면서 사람들도 만나면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뭉게구름을 보도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요. 가을은 왔는데 가슴 속에는 늘 어둠입니다. 어둠. 가을 창가도 목나 부르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놓으면 그만인데. 집착. 그게 관련 모든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건 착각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애국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요. 껴안아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챙겨 주십시오.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보다는요. 저 사람이 고맙습니다라고부터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는 우리 공화당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동을 제안하고 싶어요. 여기 사람들 저기 사람들 다 고맙습니다. 서로가 고마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애들도 아빠 어머니 왜 이런 식의 활동을 다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왜 우리 공화당이 왜 이래 다닙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라도 항상 고맙습니다. 참 멋집니다. 라는 그런 인사말 정도 할 수 있는 여유들. 사실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애국운동도 집어쳐야 됩니다.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좌파들은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저는 사탄 인간은 아니라 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다 그러면요. 똑같은 놈이 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얘기들을요. 탓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탓을 하기 전에는요.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그리고 다 열심히 잘하지만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요. 좀 대접받으려 하지 마세요. 예? 현수막 개첩도 좀 도와드리고 좀 해주세요. 아니면 지갑을 열고 오셔가지고 밥도 사주시든지 잘하고 있는 거 압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먹자 술 마시자 할 때는 쉽게 달려오고 뭐 하자면 뒤로 꽁무니 빼는 분들. 뭐 몸이 힘들고 고달프겠지만요. 후자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정신적인 운동, 새로운 어떤 이 개조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지금 나눠지는 당보에 제가 우리 공화당 창당 3주년 그 글을 적었지 않습니까? 신께서 너 훗날 니 뭐 했냐 니 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 이기에 빠지고 처자가 바뀌고 자유가 무너질 때 나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라고 제가 그거를 적었지 않습니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과 함께 이 가시발길로 온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가시발길이 그냥 가시발길이 아닙니다. 진실과 정의의 길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길이 오기 때문에 늘 당당하고 소위 모가지 칼이 들어오더라도 겁 안 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칼을 내밀더라도요, 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는 눈썹이 흔들리면서 쳐다보고요, 하늘을 보고는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보지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 세력들에게는요, 아직까지도 저는 당당합니다. 그들보다도 더 어린 자들 보더라도요, 저는 뭐 막말로 한판 붙자도 붙을 수도 있고 같이 정말 어떤 상을 해가 하더라도 저들에게는 지지 않습니다. 아까 깡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JBC 뉴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담이지만 한 분이 그러더군요. 이야, 이 JBC 뉴스는 어떻게 8년 동안 이렇게 쉼없이 방송을 해왔느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도 들어보면 다 다르다라는 얘기도. 그 내공이 보통 내공이 아니라 그러는데요. 저도 제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도 왜 신기하느냐. 똑같은 방송을 여러분들 지겨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새로운 저도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품평, 뉴스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문뻥 정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사평론 이런 것들 품평요. 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그 전문가인데.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하나의 특정적인 이슈를 끄집어내 가지고 늘 여러분들에게 시부리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 볼 때는 굉장히 쉬운 게 보이지만 그만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번 보니까 방송 한 번 하기 위해서 10시간 투자를 한다던데요. 10시간 투자. 그들이 저보고 야, 존경스럽다 그런 말까지 하던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요. 자, 내일은 기분 전환할 겸 우리 공화당에 이분이 찾아옵니다. 이분이 찾아오는데요. 누구냐? 나는 어제도 소처럼 일만 하고 살았다. 나는 오늘은 소처럼 일하고 투쟁한다. 나는 내일 또 소처럼 살아갈 것이다. 우리 공화당의 황소입니다. 황소. 내일 오후 5시 JBC 뉴스가요, 그 황소를 오늘 이 방송 자리에 데리고 올 겁니다. 황소. 원래 공화당의 심볼 마크가 황소입니다. 황소.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시절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황소분을 내일 모시겠습니다. 모셔가지고요, 그분의 어떤 황소 얘기, 그분이 어떤 구수한 입담들을 여러분 들으시면요, 이야, 정말 우리 공화당에는 저렇게 좋은 분들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황소 내일 5시에 모시겠습니다. 물론 내일 12시 JBC 뉴스는 늘 방송합니다. 12시에 방송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나는데요. 싸우지 마세요. 타다지 마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입에 달고 사십시오. 그러면 복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행운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바지 사이로 찬바람이 휘 들어오면서요, 독감 걸립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